자연수 n에 대해서 가로의 길이가 어쩌고 세로의 길이가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맞아요? 네. 어차피 개수 관점이기 때문에 이걸 인수분해하면 1차 인수가 꼭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개수라는 건 뭐냐? 자연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도 인수분해를 하고 싶고 얘도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둘 다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n세제곱 더하기 7n제곱 더하기 14n 더하기 8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요? 인수정리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인수정리 맞아요. 맞아요. 뭐 넣으면 0 됩니까? 마일 넣으면 0 돼요? 그죠? 15하고 마이너스 15 그 말은 n 플러스 1 인수로 간다는 얘기고 끼워 맞춰보시면 n 제곱하고 플러스 n 제곱 나오니까 6n 제곱 6n 다음에 플러스 8 있어야겠죠? 그럼 2하고 4로 되니까 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4 이게 되겠네요. 다당 하죠? 맞아? 근데 여기서 얘는 지금 뭐냐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잖아요. 예, 요게 길이의 개념이니까 얘가 뭐의 개념이에요? 개수의 개념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마찬가지로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역시 인수분해 하시면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3 이게 되니까 얘 여전히 길이의 개념이고요. 얘가 개수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로 방향의 개수는 이거고 세로 방향의 개수는 이거니까 이 둘이 곱한 게 답이겠죠. 총 개수는 맞냐? 그러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3, n 플러스 4 이걸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252번) 별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그림으로 쌓는 학생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쌓아서 지금씩 만들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얘의 부피의 합을 구해요. 그럼 걔의 부피 합은 뭐냐면 직면체라고 그랬군요. 그죠? 걔의 부피 합은 뭐냐면 1차식 3개의 곱의 형태로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 부피의 합만 구하면 돼요. 여기 지워도 돼요? 여기? 그럼 부피 합을 구해봅시다. 부피 합은 뭐예요? 첫 번째 거 AAA 4개 있죠? 그럼 4AA 세제곱 BBB는 몇 개 있어요? 1개요? 그러면 B의 세제곱 그리고 AAB는 몇 개 있어요? 8개? 그러면 8A제곱 B 그리고 BBA는 몇 개 있냐면 5개 있어요. 그러면 5AB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냥 얘를 인수분해 해라 라는 얘기예요. 얘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거예요? 딱히 떠오르는 방법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떠오르는 게 없어요? 떠오르는 게 없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두 문자죠 여기서는 그죠? 두 문자이지만 떠오르는 게 없으면 뭐 해보냐면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해봐요. 알겠죠? 그럼 4a의 세제곱 그리고 8b 곱하기 a의 제곱 그리고 5b의 제곱 곱하기 a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건데 b를 뭘로 보는 거예요? 숫자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거의 결론이 어떻게 귀결되면 인수정리로 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b라는 놈은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알겠죠? 그럼 우리가 a에 뭔가를 대입해서 이걸 소거시킬 건데요. A에 뭘 대입하면 소거될 것 같습니까? 뭐를? 마이너스 B? 그죠? A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뭐냐면 A 플러스 B가 인수로 의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B의 세제곱이 되죠? 얘는요? 플러스 8B의 세제곱이 돼요.
얘는 마이너스 5b의 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니까 0이 돼요, 안 돼요? 0이 되죠? 0이 되죠? 이 말은 얘가 뭘 인수로 간다는 얘기예요? a 플러스 b를 인수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죠? 예. a 플러스 b를 인수로 가지니까 나머지 끼워 맞춰요. 4a 세제곱 나오려면 4a 제곱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얘가 4a 제곱 b를 만드는데 8a 제곱 b가 있으니까 뭐 있어야 돼요? 4a 있어야 돼요? 4ab. 그죠?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얘가 뭘 만들죠? 4ab 제곱 만드는데 5ab 제곱 있으니까 이게 뭐 있으면 돼요? b의 제곱 있으면 되겠냐?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될 거냐면 a 플러스 b 곱하기 이거 완전 제곱 아닙니까? 그죠? 2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네요. 이놈이 얼마라고 했냐면 75라고 했어요. 75를 얼른 소인수로 내요. 왜? ab가 자연수니까 75 소인수로 내면 뭐예요? 3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 곱하기 5의 제곱이다. 그럼 제곱 일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a 플러스 b가 3이고 2a 플러스 b가 얼마다? 5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a가 2니까요. b는 1 되겠네요. 근데 사실 이거 a, b 안 구해도 되죠. 뭐라고 하냐면 대각선의 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나온다는 거 뭐예요? 3, 5, 5다 이 소리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대각선의 길이 L은 뭐예요? 루트 9 더하기 25 더하기 25니까요. 네. 저도 그냥 기계적으로 구했네요. A, B 사실 구할 필요 없었는데. 아시겠죠? 네. 그럼 루트 59가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삼각형의 세변이기 AB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다음이 성립한다. 라고 했고요.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라고 하면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 식을 인수분해 할 건데 인수분해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보세요. 이거는 물론 인수정리를 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뭐가 보이냐면 여기 두 개가 a-b를 인수로 갔죠. 여기 두 개도 a-b를 인수로 가져요. 마이너스 ab를 묶으면. 여기 두 개도 c의 제곱을 묶으면 마이너스 c의 제곱을 묶으면 a-b를 인수로 가져요. 그죠? 그래서 a-p가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나머지 써볼까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아냐? 여기도 그것만 빼고 쓸게. 알겠지? a-b면 마이너스 ab 남죠? 맞아요? 여기도 a-b 빼면 뭐 남아요? 마이너스 c제곱 남죠? 이게 0이라는 소리죠? 이게 없어지니까요. 따라서 a-b 곱하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은 0이다. 이게 나오니까 이게 사실 결론은 뭐냐면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이게 0일 때 이게 0일 때 뭐예요? 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얘기죠. 맞냐? 근데 a가 b보다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직각 삼각형에 대한 c가 빗변이죠. 그럼 c가 제일 커야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맞죠? 니은 b가 c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면 b가 c보다 크단 말은 직각 삼각형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왜냐면 c가 빗변이니까 제일 길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이게 0이 안 되기 이게 0이어야 되죠. 그럼 a랑 b는 같아야 돼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b가 c보다 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이게 성립할 수 없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네. 그 다음에 b하고 c가 같으면 b하고 c하고 같을 수 있어요? b하고 c하고 같으면 뭐예요? b하고 c하고 같으면 정삼각형인 거죠? 같을 수 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뭐냐면 얘가 말하는 게 정삼각형 또는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삼각형이면 A와 C가 같을 거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인데 지금 이등변은 언제 이등변이라고 했죠? 이등변 언제가 이등변이에요? B가 C보다 클 때가 이등변입니까? 작을 때가? 같을 때가? B가 C보다 크면 이게 안 되니까 A는 B는 이등변이죠. 클 때예요. B가 C보다 클 때가 이등변입니다. 알겠죠? 근데 A는 B랑 같죠? 그럼 B가 C보다 크면 A도 C보다 큰 거죠. 그럼 A가 C보다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삼일 땐 같고
이때는 큰 겁니다. 됐죠? 맞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억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건 인수분 해놓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 넘어갑니다.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세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이렇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인수분해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니까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전개를 해야 되죠. 근데 문자가 몇 개냐? 3개죠. 그 세 문자에 관한 동차식이에요. 저게 사실 차수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세 문자에 관한 식을 인수분해 하려고 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구 전개하지 말고 어차피 전개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한 문자에 대해 정의해야 돼. 맞아? 그럼 애시당초 여기서 한 문자, 그러니까 A만 문자로 보고 전개를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냐?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A만 문자로 보고 전개를 해보자고. 이해되시죠?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A는 문자고 B 더하기 C는 숫자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A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B 더하기 C 곱하기 A 더하기 BC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ABC. 이런 식을 굳이 왜 합니까? 라고 하면 그러면 묶는 과정이 생각되니까 좀 더 빠르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2차항 먼저 보시면 얘하고 얘를 전개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B 더하기 C 곱하기 A의 제곱 될 거고요. 1차항은요. 얘하고 전개되는 거죠. 맞나? 아니구나. 상수항이구나. 아니 맞는데? ABC 그죠? 얘하고 전개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전개되는 ABC는 어차피 뭐하고 없어져요? 얘하고 없어지죠? 그럼 필요 없죠. 그럼 가운데 것만 필요하니까 1차항은 B 플러스 C 전체 제곱 곱하기 A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항이 BC 곱하기 B 더하기 C다라는 거니까 B 더하기 C가 공통인수인 게 바로 한눈에 확 들어오죠? 맞아요? 그래서 B 더하기 C로 묶어버리시면 남은 게 A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C인데요. 얘는 또 뭐예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C로 인수분해 되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렇게 되겠네요. 타당? 예. 그럼 이제 뭐에 관심이 가요? 280에 관심이 가죠. 얘는 4, 7, 2, 5 이렇게 썰리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A랑 B를 더하면 제일 큰 수죠. 그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8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맞냐? 네. 그 다음에 C가 제일 작은 숫자니까요. B 더하기 C하고 C 더하기 A하고 비교를 해보면 C 더하기 A가 더 커야 되죠. 그죠? 이게 7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B 더하기 C가 5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문자 돌아가는 형태를 풀려면 어떻게 푸는 게 좋아요? 다 더해요, 변변. 그럼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죠. 그럼 이거 다 더해보면 얼마예요? 20이에요? 그럼 A와 B와 C의 합이 20이죠. 아, 2배가. 그럼 A, B, C의 합은 10이죠. 그럼 C 모자라니까 C는 2네요. B 모자라니까 B는 3이네요. A 모자라니까 A는 5네요. 그죠?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빨라요. 네. C는 2고 B는 3이고 A는 5다 라는 거죠. 그럼 A, B, C 값은 얼마예요? 30? 이해되시죠? 그래서 굳이 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세 문자이기 때문에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해야 되니까 처음에 전개할 때부터 한 문자에 관해서 전개를 시작하시면 전개만 하면 정리도 끝나 있겠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빠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오문어. 이거 뭐지? 깜짝 놀랐어요. 제 차 번호가 여기 있어서 깜짝이야. 제 차 번호예요? 아, 제 차 번호는 15의 세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빼기 15 더하기 2였군요. 예. 와, 그렇군요. 진짜 진심 깜짝 놀랐어요. 예. 뻥 아닙니다. 진짜예요. 예. 여튼 3587을 제가 제 입으로 3587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3587 차주분 뭐 이러거든요. 어디 가면 제 차를 빼려고 할 때 알겠죠? 예. 여튼 3587을 소인수분해를 하려면 나눗셈을 되게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587이 이거인 거 알려줄 테니까 이걸 인수분해라는 얘기인데 지금 15의 거듭제곱의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5를 문자로 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15를 그냥 x라고 해요. 그럼 요 가운데 식을 써보시면 이게 뭐가 되냐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2고요. 맞냐? 얘는 뭐를 인수로 갔냐?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네요.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죠? 그럼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갔습니다. 그럼 x의 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2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있어야 되고요. 상수는 플러스 1일 수밖에 없죠. 그럼 저 뒤에 인수분해 안 돼요. 맞죠? 맞잖아. 근데 우리 뭐 하면 되냐면 x는 어차피 15였으니까 여기다 15 넣으면 되겠죠. 맞냐? 그럼 17 곱하기 15의 제곱은 225고요. 15 빼면 210인가요? 그럼 211이네요. 타당하죠? 타당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A, B 합은 17 곱하기 211이다. 이런 얘기죠. 둘 다 1이 아니니까. 이 A, B의 곱 자체가 17 곱하기 211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A가 누구고 B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고요. 따라서 A 더하기 B는 17 더하기 211이니까요. 228이다. 라는 거죠. 저를 위한 문제였습니다. 네. 제가 시험에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너무 쉽네요. 네.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죠? 네. 다음 256번. 256은 2의 8제곱이죠? 그렇고요. 볼래요?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엄청 쉬워요. 하나비가 불러봐. 이게 무슨 뜻이야? 설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px 더하기 qx를 x-로 난 나머지는 뭐래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머지 정리는 제수인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값, 즉 2를 여기 대입하면 그 결과가 나머지예요. 그럼 p1 더하기 q1이 5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첫 번째 줄에서 p1 더하기 q1은 5예요. q1 설탕 아니에요. 알겠죠? 아시겠죠? 됐죠? 상범아, 선생님 개그 코드가 원래 이래. 알겠지? 좀 오늘 쉬운 거 해줘. 알겠지? 자, 다음. 얘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응용. 네.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구하라는 건 뭐예요? 와, 진짜 쉽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P1 더하기 Q1 이놈의 세제곱은 P1의 세제곱 더하기 Q1의 세제곱 더하기 3P1 Q1 P1 더하기 Q1인 거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맞아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값이기 때문에 뭐 하면 되냐면 5의 세제곱에서 35를 뺀 다음에 이걸 3 곱하기 5로 나누면 되네요. 맞아? 야, 계산 5의 세제곱 하지 말라니까. 이거 5 있잖아. 두 개로 바뀔 거 아니야? 7로 바뀔 거 아니냐고. 그럼 3분의 25 마이너스 7이니까 얼마냐? 18이냐? 그럼 6이네요. 맞죠? 예. 계산을 너무 빨리 하시면 공통수를 발견할 기회를 상실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5의 세제곱이 개 빠르니까 막 5의 세제곱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계산 없는 상태로 써보면 이렇게 약분되는 숫자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지우고 나머지만 계산하시면 더 빨라요. 정확도가 더 높죠? 알겠죠? 네. 다음 257번 여전히 쉬운 문제입니다. 1001제곱이니까 쫄지 마시고 알겠죠? 1001제곱이라고 쫄지 마시고 여기 뭐만 보면 되냐면 전 뭐가 보이냐면 이걸로 나누죠. 항상 제수가 궁금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p의 x제곱을 써볼까 하는데 그러면 여기 2분의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뭐가 떠올라? 제수가 몇 차예요? 2차. 나머지 정리의 연속 적용. 뭐라고요? 나머지 정리를 연속으로 적용하려면 제수인 2차 이상의 다항식이 반드시 1차식만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그 각각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문제에 제시될 것. 맞습니까? 맞잖아. 나머지 구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얘를 얼른 어떻게 써요? x 플러스 1
x-1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아니야? 선생님 그럼 px의 1001제곱도 쓸까요? 쓰지 마. x에다 1001, 뭐 px의 1001제곱이면 2분의 1의 1001제곱 곱하기 뭐 이러잖아. 이런 숫자를 실제 원하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px의 1001제곱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제수가 2분의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고요. 몫은 뭐야 이거? 몫은 qx. 그 나머지는 지금 제수가 몇 차이기 때문에 2차이기 때문에 1차 이하죠. 그럼 ax 더하기 b라고 쓰신 다음에 a, b만 곱하면 땡인 거죠. 맞냐? 당연한 얘기지만 제수 보니까 x에 뭐 넣고 싶냐?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1001제곱 하란 얘기 아니야. 근데 이 마이너스 1 넣으면 이 전체가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1001제곱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요놈이 마이너스 a 더하기 b예요. 그 다음에 x에 1 넣어보시면 x에 1 넣으면 이게 0 되죠. 그러니까 이거 안 쓰길 잘했죠. 맞아요? 네. 그럼 0에 1001제곱이면 0이죠. 0은 a 더하기 b다 이런 얘기죠. 연립해서 푸시면 a가 2분의 1, 그 b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기 때문에 따라서 나머지를 제가 편의상 rx라고 하면 이놈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답이 쉽게 얻어집니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쉽죠? 자, 다음 문제. 오호. 2가 지금 미치예요. 맞아요? 2가 미치예요. 그럼 7을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2를 미치면서 2를 문자로 생각하는 얘기구나. 그럼 얘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나머지 정리를 쓸 거니까 우린 얘를 x로 볼 수밖에 없어요. 타당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전부 다 뭘로? 2의 세제곱을 이용해서 표현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1000은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예요? 2예요. 1이에요. 1. 그지? 9999 3배수잖아요. 그러니까 2 하나 앞으로 빼버려요. 그럼 2에 999 남았죠? 맞아? 그러면 2의 세제곱에 333제곱이니까 x의 333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당? 그죠? 그럼 그 뒤에 거는 뭐예요? 1001이니까 4 빼면 되겠죠? 여전히 x의 333이죠? 그 뒤에 거는 8 빼면 되겠죠? 여전히 x의 333이죠? 그 뒤에 거는 16 빼면 되겠죠? 여전히 x의 333입니다. 그럼 이제 전부 다 동류형이네요? 맞죠? 더 할 수 있어요.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얼마예요, 그러면? 30이에요? 그러니까 30 곱하기 x의 333제곱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뭘로 나누는 거죠? x-1로 나누는 거죠?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넣어요? x에다가 1 대입해. 얼마나? 30? 맞아. 이건 30이라고 쓰는 학생은 뇌가 없는 학생이에요. 얼마나 나누고 있어요? 7로 나누고 있죠. 그러면 이 30이 나온다는 거 뭐냐면 적어도 이 앞부분은 전부 다 나눠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30만 뭘로 하면 돼요? 7로 나누면 돼요. 이해되죠? 네. 따라서 30을 7로 나눈 나머지인 2가 답인 거죠. 되셨죠? 앞부분은 전부 다 뭘로 나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7로 나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네. 자, 이 단어는 서술형에서 좀 어려운 문제도 좀 있는데 259번을 보고 이걸 다 전개해서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한 후 인수분해 하는 결과 답이 나온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전개를 시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식을 잘 바라봐요. 어떤 특징이 보여요? 어떤 특징이 보이죠? 은재가 얘기해볼까? 이 식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보여요? 태영이가 얘기해볼까? 이 특징을 발견 못하면 전개할 수밖에 없어요. 전개해서 정리해서 인증할 수밖에 없다고. 특징 안 보여? 얘기할래.
얘하고 얘 합이 0입니다. 맞아요? 이딴 게 뭔데요, 선생님? 나도 얘기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세 개 합이 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은 0이다 이 소리인데 단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이 소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 B, C가 여러분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인 걸 알고 있지만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그냥 0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은 사실 뭐예요? 3ABC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걸 보자마자 합이 0이야? 그러면 3배의 A-B, B-C, C-A가 0이라는 소리잖아요. 답 나왔네요. 아, 이등변 삼각형. 실전에서는 이런 과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0인 거 딱 보고 뭐야 이거? 3 곱하기 2 곱하기 이건데? 이등변 끝이죠? 그래서 식의 특징을 관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어도 의도를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일단 전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풀이를 그냥 계속 전개하면 답니다.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문제를 보면 8장부터 껴. 샤프 먼저 잡지 마. 8장을 끼고 가만히 있자.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한 어떤 특징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관찰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되면 원샷 원킬인 거죠. 아시겠죠? 알겠냐? 알겠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 실제로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렇게 풀기를 원했을 수도 있는데 전개하라고 시켰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근데 어쨌거나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이게 인수분해 단원인데 제가 인수분해 지금 했습니까? 문제 풀기에서? 안 했죠. 네. 그래서 뭐 전개해서 답을 낼 것으로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이 정말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거 심지어 뭐 고2, 고3 문제 풀 때도 되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기억해야 돼요.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정팔면체 다음 순서로 수를 적었다. 여기다가 A라고 적고 여기다가 B라고 적고 여기다가 C라고 적고 여기다가 D라고 적고 여기다가 E라고 적고 여기다가 F라고 적은 거죠. 근데 각 면에 적힌 수는 뭐냐면 세 꼭지점에 적힌 수 합이니까 여기 A하고 B하고 C를 더하면 여기 면에다가 숫자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적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면은 뭐겠어요? A 더하기 C 더하기 D겠죠? 이 면은 뭐겠어요? A 더하기 E 더하기 D겠죠? 이 면은 뭐겠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E겠죠? 바로 뭐가 뭐예요? A가 공통인수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 합이 385를 이용할 때 처음부터 이상하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A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 위쪽 4개를 더하면 A가 공통인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라고 쓰고 B 더하기 C 맞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아니 곱하기 아니냐? 곱이죠 곱. 네, 죄송합니다. 네. A 곱하기 B 곱하기 C 죄송합니다. 그러면 A, B, C 더하기 C, D 더하기 D, E 더하기 그 다음에 E, B 이렇게 되는 거냐?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아래쪽도 뭐가 돼요? F, B, C 더하기 C, D 더하기 D, E 더하기 E, B 이러면서 바로 공통에서 발생해버리잖아요. 바로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A 더하기 F가 일단 뽑힐 거예요. 그죠? 그럼 나머지를 보는데 나머지도 또 써놓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봐봐. 왠지 C로 묻고 싶지 않냐? 왠지 뭘로 묻고 싶냐? E도 묻고 싶지 않냐? 맞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바로 쓸 수 있죠. B 더하기 D 더하기 C 더하기 E다. 맞냐? 그러니까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이제 뭐 해봐야 돼요? 385를 소인수분해야 되죠? 맞죠? 네. 5 곱하기 7 곱하기 11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5 곱하기 7 곱하기 11이다 이 소리죠?
근데 구하라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니까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5 더하기 7 더하기 11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23이 되겠습니다. 진짜 졸라 짱 쉽네요, 그죠? 완전 쉽지? 완전 쉽잖아요.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고1 모의고사 아주 쉽죠? 네. 넘어갑니다. 261번.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걸 그냥 식으로 써보면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7 이놈이 뭐냐면 m의 제곱이다. 근데 자연수 조건만 이용해서 사실 일종의 부정방정식을 풀어가는 거죠.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은 n과 m 두 개잖아요. 근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 어떻게 풀 건가 라는 건데, 물론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보고 생각한 풀이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풀이가 아니에요. 알겠죠? 하지만 이 풀이는 이게 인수분해 단원임을 고려해서 쥐어짜서 인수분해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게 인수분해 단원이기 때문에 이 식 자체를 그러니까 어떤 식 곱하기 어떤 식의 형태로 해서 오른쪽으로 숫자로 만들어라 이런 관점인 거예요. 마치 위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풀 때 이 식의 곱이 숫자의 곱이다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듯이, 맞아요? 식의 곱이 숫자의 곱이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것만 보고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지 감도 안 와요. 맞아요? 맞죠? 근데 제곱이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 제곱으로 고칠 수 있죠, 강제로. 그렇잖아. n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막 4분의 1 빼야 되고 좀 숫자 더러워지니까 처음부터 4를 곱해서 시작하자고. 그럼 4n 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0, 28, 68이냐? 맞아요? 그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사실 완전 제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4n 제곱과 4n 있으니까 뭘 만들어야겠냐? 2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68까지 포함시키면 여기가 67로 바뀌죠. 그죠? 결과적으로 4m 제곱은 2m 전체의 제곱으로 보시고 여기서 2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꾸시면 67이 됩니다. 제가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두 식의 곱이 숫자가 되게 하자는 거였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2m 플러스 2n 플러스 1 곱하기 2m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이놈이 6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맞냐? 근데 여기도 어차피 자연수고요. 여기도 어차피 자연수여야 돼요. 음의 정수가 되면 이 양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맞아? 근데 67은 소수예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이 큰 애가 67이에요. 그럼 작은 애 얼마야 돼요? 1이어야 돼요, 그냥. 이해되죠? 예. 따라서 2m 플러스 2n 플러스 1은 67이다. 그리고 2m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은 1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그러면 4m이 얼마란 얘기예요? 68이라는 얘기죠? 그럼 m은 얼마예요? 17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n은 얼마겠어요? 아무 데나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6 나와요. 따라서 mn의 값은 16 곱하기 17이니까 272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문제를 처음 풀 때 이런 생각한 게 아니고 처음 풀 때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 풀이를 봐도 이건 인수분해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상관이 있게끔 새로운 풀이를 만든 거고요.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풀이는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 어쨌거나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7 이게 m제곱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문제에 실시한 조건이니까. 그때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냥 n 곱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17 얘는 m제곱이다 이렇게 봤어요. 알겠죠?
근데 m제곱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어떤 자연수의 제곱인데 얘는 반드시 17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17을 약수로 가져야 한다니까요. 17을 약수로 안 가진 데 쓰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자연수를 거듭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17이 있죠. 그럼 여기도 17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n이 17이거나 아니면 n은 16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n이 17일 때 이 좌변은 17 곱하기 18 더하기 17이기 때문에 이걸 17로 묶어도 17 곱하기 19가 돼서 자연수의 완전 제곱이 안 나와요. n이 16이면 16 곱하기 17 더하기 17이죠. 그럼 17 곱하기 17이 돼서 자연수의 완전 제곱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m은 17이다. 이게 저희 첫 번째 풀이였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는 가셔도 이걸 실전에 쓰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풀고 나서 뭐 이렇게 쉬워? 라고 생각하고 딱 봤는데 이게 인수분해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 상관이 아예 없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뭘 쓴 거예요? 사실상 뭐예요? 인수의 어떤 개념을 활용한 거죠, 이때. 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 자연수가 어떤 특정한 수 인수로 갖게 되잖아요. 그럼 걔의 제곱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17을 그러니까 여기 좌변에 17이 있잖아요. 17은 쪼개지지가 않아요. 이 17은 무조건 얘가 갖고 있었어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도 이걸 해설을 시키긴 좀 쉽지 않아요. 정답인 해설이다 이걸 시키긴 좀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17을 인수로 간다고 써놓으면 이게 뭔 소리예요? 막 출판사로 문의가 올 것 같죠? 네. 차라리 이 풀이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감각적으로 이런 풀이를 잘 하셔야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풀이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